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무래도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쇼잉이 아니라 정말 진짜 지금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무언가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혁신과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항공산업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본질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고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안전에 대한 무언가 변화와 노력과 경력을 쌓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진정성이 묻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면접 답변, 면접장에서도 또 이 면접관님들의 귀를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안전이 강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강점으로 막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안전이 강점이면 강점으로 이제 어필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면 뭐 BLS 프로바이더 하나 가지고, 그리고 뭐 재난 안전 지도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그런 걸로 뭔가 안전 전문가로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일단 안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좀 친구들에게 좀 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요, 잘 기록해 두세요. 일단 부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차수는 6명이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베이스는 좀 극소수로 뽑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고 있는 것은 또 안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임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공부를 해 가시고, 그런 회사에 대한 사랑, 애정,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잘 엮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비행 시간이 잠깐 줄어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뭔가 세미나 특강, 서비스 안전 특강을 또 하셨던 것 같고요. 좀 높은 분이죠. 이제 팀장님, 실장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게, 어디 외부에 특강 나가면 제주항공 지원 동기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는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굉장히 좀 귀가 끌린다라는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일단 그 조직원들이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보수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입 사원들도 좀 잘 업무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이끌고 밀어주고 당기고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뭔가 대화하는 것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인대요. 그래서 본인의 명확한 컨셉과 분위기를 좀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워낙 사랑을 잘 받고 따뜻하게 정말 좋은 교육받고 예절 바르게 자라왔다면 26년 동안 그 모습이 보일 건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조직에서 나를 원하고 객실승무원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그 컨셉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관이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안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이게 지원자의 답변의 가치관과 동일시되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면접관에 들어오셨던 분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답이 나왔어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 가치관, 사실을, 정보를 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사건과 경력을 통해서 어떤 한순간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된 가치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서비스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이 지겹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든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청과 공감이 흔하다 생각해서 이걸 버린단 말이죠. 새로운 것만 찾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건 반대입니다.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경청과 공감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항상 모든 답변을 할 때, 글을 쓸 때도 나만의 가치관을 넘어서 재해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감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제3자의 일과
걱정과 불안함도 정말 내 이야기처럼 몰입해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저는 공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 적혀 나왔을 때, 면접 답변에서 나왔을 때, 아, 이 지원자는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서비스에 있어서 경청이 뭔가요? 여러분들 불만 고객 응대하면 맨날 경청하고요, 경청하고요, 경청하고요 하는데 그 경청이 뭔가요? 저는 고객에게 경청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서비스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교육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서비스인으로서의 경청을 예시를 한 게 든다면 저는 고객의 그 어떠한 이야기, 억울한 말, 속상한 이야기, 중간에 그 이야기를 절대 끊지 않는 거, 끝까지 들어드리는 거. 우선은 끝까지 들어드리는 거. 그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저는 그게 경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보같이 흔한 단어라고 해서 이건 쓰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걸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했을 때 이게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옷은 기본적으로 정장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정장이 지겹다면 포인트를 달리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을 재해석하는 게 저는 진짜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글을 적을 때도 너무 대단한 명언,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것을 재해석하는 게 맞다.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발라드와 댄스곡들 다 기존의 명곡들의 재해석이 되어서 새로운 음과 가사와 멜로디와 분위기가 덧입혀진 음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변치 않는 클래식한 가치들은 여전히 변치 않고요. 그것에 대한 색깔과 감정과 어떤 경험들이 더 붙여져서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줬던 것도 이야기하면 대면했을 때 호감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대면했을 때 호감도. 그게 뭐겠어요? 그냥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얼굴에 모든 근육의 표정을 잘 씁니다. 슬플 때는 슬픈 표정도 할 수 있고요. 기쁠 때는 뭐 이런 표정도 할 수 있고 얼굴에 근육이 살아있는 친구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표정 근육.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목소리. 뭔가 들려지는, 전해지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의 적합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그 핵심 가치, 코어 밸류, 그리고 7C, 7C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회사가 사고 이후에는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이러한 점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제주항공의 잘못은 아니었죠. 사실상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당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안타깝게. 그 사고에.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을 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뭐가 있는지, 그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는 초심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는데요. 제주항공이 처음 출범했을 때 그 슬로건을 찾아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러면 되게 정말 멋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튬 배터리를 화재 진압 파우치도 이제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챌린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안전 비상 상황 관련된 롤플레잉을 굉장히 빡세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좀 빡세게 훈련받았던 경험, 시뮬레이션 연습했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직 문화가 일단 정말 좋다고 해요. 사내에서는 이제 그걸 여기 제주는 팀이 아니라 유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유닛끼리 서비스 교육을 받는데 서로의 얼굴도 그려주고요. 서로 소개도 해주고요. 게임도 같이 하고 MBTI 같은 성격 유형을 알아보면서 서로 그 유닛에 있는 인원들이 유닛이 뭐예요? 한 덩어리죠. 정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10명, 20명, 30명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FSC 항공사 대규모 조직단에서 할 법한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한 노력이 지금 제주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또 한 분이 더 말씀해 주신 게 태도와 직무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와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인지 결국에는 회사의 분위기는 지금 서로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미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면접 질문에서 동료와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동료 있으면 어떡할 건가요? 본인과 의견이 다른 동료와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가요? 그런 동료에 있어서 내가 조화와 융합과 융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경험과 가치관을 3개, 4개, 5개 준비해 가면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고 차별화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작년부터 3인칭 시점으로 한 거는요. 군더더기 빼고 팩트에만 입각해서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겁니다. 너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싶어. 네가 1인칭으로 주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너에게 몰입하다 보니까 너만 아는 그 상황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아예 제3자가 봤던, 들었던, 알고 있는 그 내용처럼 들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는 정말 똑똑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인사팀에 상 줘야 됩니다. 이 분에게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사실상 나의 내면의 통찰 성찰이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주관성에 굉장히 입각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포장, 허구, 뭐 소설, 뭐 픽션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왔을 때 신감 있는 부분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소재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직문화 TF팀을 만들었대요. 조직문화 TF팀. TF팀은 일시적으로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실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객실 숄더백 이거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가디건도 제작했대요. 그리고 인턴은 1인 1실 하고요. 너무 좋죠. 제가 이거 영상 올렸는데 지금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싹 다 바뀌었습니다.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 이런 것들 좀 분발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승준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 문화에 대한 게 지금 거의 공통적이지 않나요? 조직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직 문화에 많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주항공이 행하고 있는 그 문화를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번 제주항공 현직자들이 알려준 지금 원하는 인재상 여러분 1년 만에 채용이에요. 지금 1년 만에 채용이고 제가 좀 합격했던 친구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저는 이제 저희 합격자들을 따로 카톡방 만들어서 다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키가 작은 친구도 있고요, 키가 큰 친구도 있고요, 피부가 웜톤인 친구도 쿨톤인 친구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공통적인 게 딱 느낌이 뭐냐면 따뜻하다, 친절하다, 예절 바르다, 씩씩하다, 끼 넘친다, 텐션 넘친다가 아니라 그냥 따뜻해요. 애들이 조곤조곤 자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앞니치 안 닿은 친구도 있어요. 키 작은 친구도 있어요. 전공도 다양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제주항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공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요,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관대한 편이잖아요. 물론 지금 나이에 최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항공사는 에어로케이긴 한데요. 이스타항공도 그렇고. 물론 최근에 이스타항공은 좀 타이트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